안녕하세요. 보드 만드는 덕현씨입니다. 이보드 탓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는 일이 보드를 이렇게 만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만드는 롱보드 모델 중에서 가장 이제 베스트셀러 모델인 이제 루나를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뚜둔. 덕현 씨가 생각하는 루나는 한마디로 정의했을 때 어떤 모델이죠? 루나라는 모델이 프리스타일 테크 중에서는 가장 처음에 출시한 모델인데요. 이 제품을 출시를 할 때 굉장히 이제 처음 출시다 보니까 루나 모델을 보면 약간 딸 같은 기분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출시를 할 때 막연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또 걱정스러움, 이 시장에 내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그 걱정, 이런 것들이 그 딸을 시집 보낼 때 그런 마음이 비슷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딸을 시집 보내는 느낌이었어요. 아들한테서는 이제 그런 감정을 느낄 수는 없고, 아들은 데리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인싸 이시국 씨를 이제 끝까지 보드게 하고 살겠다. 뭐 그런 건 아니고 20살 되자마자 독립을 시켜요. 덕현 씨 아들 인싸 이시국 씨 유튜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보다 구독자가 훨씬 많아요. 400명 이상 인싸 이시국 씨는. 이제 목표가 인싸 이시국 씨 먼저 이제 애드센스로 가는 이제 여러분의 힘이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알기 쉬운 루나에 대한 스펙. 루나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출시할 때 길이가 47인치였는데 여러 라이더 분들하고 타시는 분들의 그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 더 길어져서 지금 길이는 48.5인치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인 거죠, 결국은. 왜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처음에 출시할 때는 루나바라는 모델밖에 없었기 때문에 댄싱 장르만 보고는 판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댄싱 위주로 가기보다는 댄싱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트릭을 추구를 할 수밖에 없어서 47인치라는 길이를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48.5인치의 길이가 된 이유는 조금 더 스텝을 밟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길어졌고, 카빙을 넣을 때 더 최적화된 휠 베이스를 가지게 된 길이가 48.5인치입니다. 1세대 루나는 그렇게 이제 출시를 했고, 제가 이제 큐시트를 잘못 적었는데 2세대를 거쳐서 현재 이제 3세대까지 왔어요. 1세대와 지금 3세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1세대 루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대나무를 사용을 안 하고 비치라는 너도밤나무 소재의 합판을 사용을 했어요. 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소재 중에서 최적의 소재를 찾다 보니까 적용을 하게 됐고. 1세대 모델 저 뒤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이게 1세대 모델입니다. 보이시나요? 1세대 모델? 네, 이게 이제 1세대 모델입니다. 쉐입 자체는 컷아웃 쉐입으로 그 목 부분이 필바이트라고 데크가 휠에 닿는 그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컷아웃 쉐입, 여기를 잘라가지고 휠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된 보드고요. 지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컨케이브가 굉장히 깊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세로로 조금 돌려서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굉장히 그 컨케이브가 깊게 들어가 있죠. 그게 초창기 모델의 특징이고, 지금 거와 비교를 했을 때는 휠 베이스가 그때 당시에는 고정이었어요. 한 군데밖에 없었고, 지금 루나와 비교를 하면 이게 이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루나입니다. 48.5인치고 보면 길이가 조금 더 길죠. 넓이도 조금 더 넓어졌어요. 이만큼 차이가 나죠. 이제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쉐입 자체도 풀 쉐입으로 가고, 그리고 넓이도 조금 더 넓어지고, 길이도 조금 더 길어지고, 휠 베이스를 조절할 수 있게. 이 구멍 보이시나요? 구멍? 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뚫어놨어요. 휠 베이스를 두 가지로 조절하실 수가 있죠. 경쾌하게 타고 싶다, 기울어지는 각도, 반경을 좀 좁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당겨서 타시고, 약간 여유로운 댄싱 카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세팅을 해서 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혀드린 거죠. 그렇게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간에 이제 2세대 모델이 있긴 한데, 지금 2세대가 샘플은 없고 현재 판매도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얘기할 건 아니지만, 1세대와 2세대 또 2세대와 3세대 그 중간에 간극을 맺는 기술적 역할로서 2세대의 역할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렇죠. 그 모델이 없었다면 이게 탄생을 못했죠.
기술적인 부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모델이거든요. 복합 소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표면 쪽에 복합 소재가 이제 최대한 표면으로 가게 만들어서 플렉스라든지 내구성을 훨씬 더 잡은 그런 모델이 이제 2세대 모델이었습니다. 1세대와 3세대만 딱 놓고 비교했을 때 외형적인 부분이 이렇게 달라졌다.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한 그래픽의 아티스트 콜라보 모델, 기본 그래픽 모델, 그리고 클래식 버전 중에서 팔다오 모델, 얼럿 모델이 있습니다. 쉐입 부분에서 요거는 이제 컷아웃 쉐입이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을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잘라내는 거죠. 필 화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두껍게 갔죠. 그리고 휠 플레어라고 해가지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휠이 닿는 부분이 굉장히 볼록하게 솟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1세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컨케이브 자체도 이제 예전에는 발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컨케이브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센 컨케이브가 발에 걸리고 불편함을 느끼게 됐었죠.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컨케이브가 굉장히 마일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표면 소재를 발이 잘 안 미끄러지는 그런 소재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마일드하게 갈 수 있었던 거고, 세대 변경 모델을 설명하면 결국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소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일 큰 소재 변경 부분이 아마 목재 부분에 대한 변경인데 우리가 이제 제일 크게 말하는 부분이 대나무인데 왜 대나무인가? 이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제 보드 소재로서 가장 최적의 소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합 소재와 궁합에 있습니다.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만으로는 특유의 탄성이라든지 강도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복합 소재를 적용을 함으로써 특유의 탄성 그리고 강도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보드 소재로서는 최고의 소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국산이라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산지이고 중국산 제품이 품질이 가장 좋고요.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에도 대나무가 생산이 되는데 이제 그쪽 샘플도 저희가 받아보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중국산 제품이 품질이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국내산 대나무는 따로 없는 거죠. 국내에는 없어가지고 찾다가 제일 좋은 소재를 테스트를 다 해보고 거쳐가지고 이제 찾게 된 게 중국에서 보드에 맞는 대나무를 주문 제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나무 외에 또 더 특별한 소재가 바뀐 게 있잖아요. 파이버글래스라든지 카본 파이버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게 표면 소재죠. 표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스노보드나 스키 그리고 웨이크보드 이런 데 늘 널리 쓰이는 필름을 사용을 했는데 이 필름을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접착성에 있습니다. 물론 그래픽의 발색이라든지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필름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됐고요. 이 표면 소재를 생산하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2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문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드 제조 쪽에 이제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걸 못 찾아서 못 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는 누가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테스트를 해보고 몸소 체감을 하면서 그렇지. 업그레이드를 해나갔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느끼고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픽 표면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는 한 가지 더 있죠. 천연 무늬목을 저희는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월럿하고 팔다오라는 그 천연 무늬목을 사용을 해서 클래식 버전은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늬목 같은 경우에는 0.2mm 정도의 두께를 사용을 하는데 그만큼 내구성이 굉장히 안 좋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mm 이상의 두꺼운 무늬목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국내에 있는 무늬목 수요처가 저희와 같은 수요처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단판 무늬목이라고 해서 두꺼운 무늬목이 쓰이는 곳이 잘 없기 때문에 수입하는 업체들도 수입을 잘 안 하는 거고 보통 무늬목이 쓰이는 게 이제 인테리어 내장 쪽으로 쓰이는데 이제 그것도 고급적으로 가야지만 이제 천연 무늬목을 쓰고 보통 인테리어 내장 가면은 그냥 필름 쓰잖아요. 엔지니어드 베니어라고 해가지고 무늬목 중에서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무늬목이 있습니다. 그런 무늬목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천연 무늬목의 단판으로 되어 있는 두꺼운 무늬목은 국내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문 제작을 해서 또 주문 제작. 저희는 저희 보드에 맞게 최고의 소재들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제 욕심이긴 하지만 소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누나의 탄생, 세대 변경하면서 이제 달라진 점 그리고 소재 부분까지 살펴봤는데 결국 대중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요소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얼만데? 그래서 내가 롱보드를 사려고 하는데 난 뭘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롱보드 선택에 대한 내가 루나를 선택한다. 그럼 이제 어떤 루나를 선택해야 되는지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선택란이 플렉스라는 란이 있습니다. 플렉스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올라갔을 때의 텐션 정도를 나타내는 게 플렉스거든요. 루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플렉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미디움, 소프트, 슈퍼 소프트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타시는 분들은 어떤 취향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몸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몸무게는 70kg 이상이면 미디엄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70kg 이하는 소프트, 50kg 이하는 슈퍼 소프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타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몸무게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밑에 트럭이라든지 휠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 기준으로 색상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원하시는 취향대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비크래프트가 제일 초창기에 자리 잡게 된 배경이 그거였잖아요. 카스텀. 아 그렇죠. 뭐 무늬목도 싫고 마음에 드는 그래픽이 없다고 했을 때 저희는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그래픽을 넣을 수도 있고 원하시는 각인을 할 수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그 쉐입도 변경을 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싹가는? 아 싹가는 여기까지 오늘 그 루나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할 말은 더 많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푸는 걸로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루나나 저희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제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커스텀하실 분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